오늘은 진짜 지식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냥 빡빡 박아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애드센스하고 블로그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대로 실행을 하시고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예, 녹화도 지금 시작됐고요. 공유를 하겠습니다. 예. 자, 아래 한글로 저는 지금 수업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글로 그냥 진행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구글 애드센스 블로그로 돈 버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책 표지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 보면 원양어선 기관사가 알려주는 구글 애드센스라고 되어 있죠. 예, 제가 원양어선에서 근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양어선 기관사가 알려주는 구글 애드센스라고 이렇게 또 소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구글 애드센스 하면 이런 법칙이 있어요. 파레토 법칙, 뭐 롱테일 법칙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번 볼게요.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상위 20%가 전체 생산의 80%를 해낸다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20대 80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이탈리아인이 1892년도에 이거 만들었어요. 파레토라는 사람. 개미한테도 이런 게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20%의 개미가 80%의 일을 하는데, 나머지 80%가 20%의 일을 한다는 거죠. 파레토 법칙. 그래서 그래프를 잠깐 이렇게 보시면 20% 이렇게 판매량이 있고 상품 수가 있는데 20%의 사람이 판매를 다 해버린다는 거죠. 80%의 판매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80%의 상품 수 또는 개미 인구가 그 나머지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파레토 법칙은 우리가 일에 집중할 때 사람 인원을 어떻게 투입을 하느냐에 관련돼 있는 거고, 구글 애드센스는 그 반대입니다. 구글 애드센스는 롱테일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80%의 비핵심 다수가 20%의 핵심 소수보다 더 뛰어난 가치를 창출한다는 이론인데요. 이 롱테일 법칙에 의해서 이 나머지 80%를 가지고 있는 사이트들, 우리가 보통 대규모 사이트다 하면 네이버, 다음, 구글 뭐 이런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대규모 사이트들, 그리고 신문사, 이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런 사이트들은 20%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개인들이 사이트를 가지고 있고 우리 개인들한테 광고를 주는 사람이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들도 자신의 사이트에 광고를 실을 수 있도록 해주자. 그게 구글 애드센스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개인 홈페이지 만들면은 도메인 비용이라든지 호스팅 비용이 듭니다. 도메인 비용이 뭐 한 1년에 2만 2천 원 정도 들고요. 호스팅 비용이 이것도 한 달에 한 만 원에서 5만 원 이렇게 들거든요. 비용 부담 없이 초보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디스토리 블로그예요. 물론 이제 네이버도 있죠. 네이버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가 자사 우선이기 때문에 구글 광고 이식을 막고 있어요. 태그라고 하죠. HTML 태그를 네이버에서는 이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유롭지 못해요. 외부 이식이 자유로운 티스토리를 추천하는 거예요. 구글 애드센스하고 티스토리 블로그하고 이렇게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우리 개인들이 블로그를 할 때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삽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티스토리인 거예요. 물론 티스토리 말고도 구글에서 자체적으로 구글 블로그도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구글 블로그보다는 티스토리 블로그를 더 많이 사용을 하죠. 좀 이쁘기도 하고 글씨 적기도 좋고 해서 우리나라 사용자들이 쓰기가 좋아서 티스토리 블로그를 하는 겁니다. 자, 티스토리 블로그는 보면 이렇게 티스토리닷컴이라고 사이트 주소가 있어요. 그리고 티스토리 메일 계정당 최대 5개 블로그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음 사이트하고 티스토리 블로그 사이트하고 사이트 주소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다음이 티스토리를 먹었어요. 티스토리가 그 자회사인 거죠. 그래서 다음의 계정 가지고 티스토리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티스토리 메일 계정당 5개까지 그리고 횟수는 총 10회까지 할 수가 있는데요. 계정이 여러 개라면 무한으로 블로그 개설이 가능합니다. 뭐 티스토리 블로그 도메인 하나 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따고
떴다고 5개까지 하다가 이메일 계정이 여러 개면 만약에 내가 이메일 계정이 뭐 다음.net 이런 계정이 하나 있고 네이버.com 내 이메일 계정이 하나 있고 구글.com 이메일 계정이 또 있다면 하나, 둘, 세 개까지 계정이 세 개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15개까지 지금 바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도메인을, 티스토리 안에 있는 도메인을 15개까지 블로그 개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 횟수는, 뭐, 15개 곱하기, 뭐, 총 10회니까 30개까지는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메일이 여러 개면 무한대로 내 도메인 개수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티스토리 안에서. 그래서 티스토리 다계정을 사용을 해서 내 글들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거죠. 무료로 다 가능하니까요. 예. 자, 티스토리 홈페이지를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보면 카카오 계정으로 시작하기 이렇게 있잖아요. 뭐 시작하기도 있고, 뭐 저는 카카오 계정이 있으니까 카카오 계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이 있고, 뭐 티스토리 이메일 계정으로 가입했나요?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해놨는데 카카오 계정으로 일단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메일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이메일 계정을 쓸 수가 있어요. 보시면 뭐 다음 계정, 뭐 네이버 계정 이렇게 있죠. 네, 여러 개 있습니다. 다음 계정으로 봤을 때 뭐 이런 계정이 이제 들어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티스토리를 잠깐 보시면 여기 남들이 해놓은 티스토리 계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 블로그 관련된 내용이 있고 상단에 보면 내 블로그 관련돼 있는 몇 개의 티스토리 블로그를 만들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제일 상단 위에 거요. 예, 물론 가입이 돼 있는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네 계정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해서 저는 5개의 도메인을 만들어서 지금 가입을 했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거 돌파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제가 19개의 글을 적었습니다. 옛날에 적은 거죠. 조금 옛날에 적었습니다. 조금 키워볼까요? 예, 블로그 제목 적는 곳이 있고 글들이 있어요. 자,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글이 뭐 있고 그 안에 내용이 있고요. 끝입니다. 그리고 글쓰기는 이쪽에서 하는 거죠. 오른쪽 상단에서 글쓰기 눌러서 글쓰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글을 주고 싶다. 제목을 이렇게 적는 거죠. 오늘 감자를 뭐 제가 만약에 먹었다 칩시다. 감자 이야기. 그 다음에 여기는 내용을 적겠죠. 이렇게 해서 다 적은 다음에 완료를 누르겠죠. 예, 완료를 누르고 공개, 비공개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보통 발행일 요게 중요해요. 현재와 예약이 있는데 티스토리 블로그는 예약을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25년 내일 해서 공부시 해가지고 예약 걸어놓고 공개 발행 누르면 됩니다. 짧게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여기 보면 URL이 있죠. 돌판 뉴스.tstory.com 엔터리 감자 다시 이야기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요게 한글로 되어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숫자로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거를 나중에 설정하는 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공개 발행해서 발행을 하면 예약이 되어 있죠. 예, 이런 식으로 글을 일단 적어 봅니다. 적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정당 하루 15개까지 쓸 수가 있어요. 이메일 계정당 하루에 15개까지 글 발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약을 15개까지 걸어 놓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껏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뭐 구독자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리가 티스토리에서는 내 글을 내가 쓰고 남들이 와서 읽어서 그 근처에 있는 광고를 클릭을 하면 내가 광고 수익을 먹는 겁니다. 예, 그게 애드센스에 관련돼 있는 내용이고요. 내 블로그에 이렇게 한번 들어와 봤어요. 자, 지금부터는 여기 있는 설정 부분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어떻게 해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쭉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는 제가 질문 답변 받는 시간을 잠깐 가지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죠? 네, 그런 것들 질문 답변 받고요. 자, 여기 보면 4개의 블로그를 더 운영할 수 있습니다. 돼 있죠? 네, 블로그 개설 횟수 9회. 해서 한 개를 만들고 나면 4개의 블로그가 이제 남는 거고요. 총 횟수는 10번이죠. 이 블로그를 만들었다가 폐쇄를 하고 하면 이 횟수가 블로그 개설 횟수가 하나 까져요. 그래서 폐쇄를 너무 자주 하시지는 마시라라는 겁니다. 10번까지만 가능하니까요. 여기 보시면 그냥 블로그에서 그냥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컨텐츠, 댓글 방명록,
그다음에 수익, 꾸미기, 플러그인, 나일 링크 요 순으로 그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컨텐츠 부분에 글쓰기 기본으로 제어할 때 상태는 처음에 비공개로 돼 있어요. 요거를 공개로 설정을 해 놓는 게 편합니다. 나중에. 예, 일단 공개로 설정하시기를 권해 드리고요. 앞뒤 단락 공백 사용하지 않습니다. 상업적 허용은 비허용 컨텐츠 이렇게 설정을 그대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댓글 방명록 관련해서 디스토리 블로그는 댓글 같은 거 신경 안 씁니다. 네이버는 댓글 많이 쓰잖아요. 뭐 이웃도 맺고 이렇게 하는데 댓글 사용 안 하게 해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디스토리 블로그는 다른 그 이웃들하고 소통하는 블로그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내 글 쓰고 사람들이 와서 내 글을 읽고 그 글 읽은 데서 내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클릭해주면 그걸로 땡큐입니다. 그래서 방명록 작성도 비허용합니다. 이렇게 해두기를 권고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꾸미기에서 스킨 변경이 있습니다. 스킨이라는 것은 어떻게 예쁘게 꾸밀 수 있는지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오디세이, 포스터, whatever, 레터, 포트폴리오, 북클럽, 뭐 매거진, 뭐 샵원, 투스퀘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무거나 사용하시기를 편하신 거 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거 다들 빠르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북클럽을 추천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저랑 같이 수업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적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예, 요게 북클럽. 내용 들어가고, 뭐, 그림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글자 적고 이렇게 하기에 좋습니다. 자, 사이드바가 있는데요. 북클럽을 만들고 나면 여기 사이드바가 있는데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넣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애드센스 광고가 들어가는구나. 사이드바 공지사항이나 인기글 뭐 이런 것들이 사이드바가 뭐 있네요. 자, 이 사이드바를 옮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찝어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예. 기본 설정에서 그냥 놔두시고 원하시는 걸 옮겨가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뭐 사이드바 뭐 최신글 5개 표시, 4개 표시 뭐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 개 표시하는 게 광고에는 도움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최신글 뭐 몇 개 표시, 댓글 몇 개 이렇게 있는데요. 네. 저는 그냥 아무것도 설정을 안 합니다. 기본 설정 그대로 둡니다. 자, 메뉴 추가 뭐 이렇게 있는데 별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 메뉴 구독 설정 있는데 구독 표시하지 않고 블로그도 표시하지 않습니다. 플러그인이 있는데요. 제가 그냥 사용하고 싶은 거는 여기 구글 서치 콘솔하고 구글 아날리틱스 분석하는 거거든요. 요 두 개는 사용을 하되 나머지 것들은 굳이 사용하실 필요 없어요. 예, 신텍스 하이라이트라든지 오른쪽 클릭 방지라든지 이런 거 굳이 사용을 안 해도 됩니다. 안 하는 게 속도가 더 빨라져요. 예, 그래서 놔두시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도 굳이 넣어가지고 속도를 느리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클릭을 하고 들어왔을 때에 내 사이트가 빨라야지만 다음에 또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1초, 2초 그 상간에 그런 것들을 우리 네티즌들이 느끼거든요. 0.1초 같은 게 느껴지잖아요. 우리 쿠팡에서 그림 조금이라도 안 뜨면 그 다음 넘어가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는 내가 자주 가는 사이트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 다음으로 연결해주고 싶을 때에 넣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가능한 한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나한테 꼭 필요한 것 또는 사용자가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 좋은 것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협력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링크 추가 잠깐 해볼까요? URL을 넣어주세요. 뭐 이렇게 해놨는데요. URL이라는 것은 사이트 주소죠. 다음 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추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끝까지 다 적어야 되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로그가 있는데요. 블로그 설정에서 여기 보면 내 사이트를 알릴 수 있는 곳을 여기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돈 버는 방법 이런 식으로 사진이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주시면 이게 바뀌겠죠. 만약에 좀 작게 해서 넣겠다. 완료. 그리고 블로그 이름 요거죠, 요거. 그리고 블로그 이름 만약에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죠. 블로그 설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검색됐을 때에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됐을 때에 제일 상단에서 검색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을 꼭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설명을. 뭘 신경을 쓰셔야 되냐면 키워드를 꼭 적어 주셔야 돼요. 키워드라는 게 보통 내 사이트 검색에서 들어왔을 때에 뭘로 검색해 오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정말 편안하게 이렇게 적었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돌파 뉴스 같으면 돈 버는 뉴스. 여기서 키워드는 구글 애드센스 블로그가 되겠죠. 돈 버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파비콘이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요잘 모르실 것 같아요. 파비콘. 이게 뭐냐면 사이트에 보면 요 위에 들어가는 거 있죠. 요거 티스토리, 줌. 요게 파비콘이에요. 요거 이제 파비콘 만드는 사이트에서 만들어 가지고 올리시면 됩니다. 그건 추후에 이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원하시면 나중에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정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도메인이 만들어졌고요. 사이트 맵 주소가 이렇게 있고 포스터 주소를 문자냐 숫자냐 이렇게 돼 있죠. 예. 숫자로 하면 내가 숫자로 하게 되면 글 발행을 하면 1로 처음에 나옵니다. 내 사이트 주소가 여기 보면 tstory.com 엔터리 뒤에 1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글이 올라갔다고 나옵니다. 만약 두 번째 글을 적으면 2라고 해서 나오고요. 100번째까지 쓰면 1부터 해서 100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그 포스터 주소를 숫자로 해놓으면 내가 몇 개까지 포스트를 적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쉽게. 근데 검색에는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있는 요거를 문자로 해놔야지 내가 만약에 키워드를 여기다 적었어요. 뭐 오늘은 감자 그러면 감자 이게 키워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위에다가. 그래서 문자로 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 기본 도메인 설정이 있는데요. 여기 도메인을 연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도메인이라는 것은 다음.net, 네이버.com, 그 다음에 돌파.com, 돌파.net 뭐 이런 식으로 돈 주고 산 도메인들 그 도메인을 티스토리 블로그 내 블로그에 입힐 수가 있어요. 나중에 입힌다는 게 그 도메인 주소를 산 걸 가지고 그대로 치면 내 티스토리 블로그하고 연결이 되도록 하는 걸 입힌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데에 여기에서 쓸 수가 있어요. 연결하게 해가지고 그 주소를 적어 놓으면 되는 겁니다. 예, 여기다가 뭐 만약에 돌파.net을 요 돌파.net 티스토리닷컴하고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돌파점 넷이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여기까지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지금 현재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SSS 50개로 갱신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요거는 뭐 그냥 많이 갱신하면 되겠고요. 데이터 관리 여기서 폐쇄를 할 수 있어요. 백업이나 폐쇄를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손을 안 대는 거죠. 네, 어디 있느냐? 여기 관리에 블로그 내에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에 있는 팀 블로그는 뭐냐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내 블로그를 관리해 주고 싶을 때 직원이 만약에 있다면 이걸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초대하기 해가지고 이메일로 초대를 해서 내 블로그를 같이 글쓰기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에요. 초대하기 해가지고 이메일 상대방의 이메일 주소 적고 초대를 하게 되면요. 상대방 이메일 주소에서 초대받으면 내 블로그에 와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블로그를 만드시면 되고요. 블로그가 만들어졌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설정까지는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잠깐 받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좀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방금까지 한 것 중에 좀 어려웠다든지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메시지에 입력하셔도 되고요. 네네, 김태진 대표님. 애드센스 구글 티스토리가 안 해보신 분들은 좀 생소하긴 한데, 저는 하다가 실패를 몇 번 해봤거든요. 네네, 그렇죠. 90개, 100개까지 글을 적었다가 그 광고가 안 실리는 바람에 좀 실패한 케이스긴 한데, 또 조금 녹화본 있으니까 연습을 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 블로그하고는 티스토리가 완전히 좀 다르시거든, 보니까. 그렇죠. 지금 뭘 알아야 질문을 할 건데 다들 생소해가지고 눈만 뻐끔뻐끔 뜨고 질문을 더 드리면 우리 그 블로그처럼 글자 적을 때 제목은 한 20포인트를 한 20포인트 하면 될까요? 이전에 적어본 게 돼서 아, 네. 제목 포인트를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제목 길이가 중요하죠. 제목 길이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제가 좀 이따 설명할 건데, 글쓰기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이렇게 글을 쓰시라. 주의할 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예.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쭤볼 거 예, 있는데요. 예. 그 계정은 여러 개를 그러니까 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네, 그 계정을 선택을 할 때 지메일로 해주는 게 나중에 그 구글 애드센스 신청을 할 때 좀 더 쉽게 그 승인이 잘 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꼭 지메일 아니어도 승인이 잘 나는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냥 바로 그냥 대답을 드리면, 단도직입적으로 대답을 드리면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메일이 다음이든 네이버든 지메일이든 성인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지메일을 쓰면 지메일 한 번만 들어가면 편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편하고요. 다음 메일을 쓰면 오히려 티스토리에 들어가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그냥 다음 메일을 저는 주로 많이 썼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승인 관련해 가지고는 글이 얼마나 양질인가가 중요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요. 글 중에 어떤 글을 써야 되는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일단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승인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로 블로그에 글이 한 20개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건 뭐 꼭 20개여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10개만 돼도 상관은 없기도 하고 그래요. 대략 한 20개, 뭐 사람들이 말하는 게 한 20개 이상은 되면 승인이 잘 난다더라, 이런 카더라 통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승인을 하려면 글자 수, 한 페이지당 글자 수가 한 2,000자? 예. 그리고 그림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상관은 없어요. 뭐 동영상도 마찬가지고요. 대신에 키워드하고, 그러니까 제목하고 내용하고가 일치를 해야 돼요. 그 제목하고 내용이 일치를 해야 되는 것 중에 보통 제목 적고 내용 적고 뭐 그림도 하나 넣고, 그다음에 문단, 그다음 문단, 그다음 문단, 이렇게 보통 세 문단 정도 들어가게 보통 글을 적잖아요. 그렇게 하면 한 2,000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제목 적고 내용 적는 그 첫 번째 문단, 그거를 보통 설명 문단이라 하거든요. 설명 문단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 150자 정도 들어가는 곳이 설명 문단이 첫 번째 들어갑니다. 설명이 검색에 걸려요. 그래서 설명 문단 첫 번째 150자를 잘 적어야 돼요. 그 제목하고 내용하고 같게, 비슷하게, 키워드가 똑같은 게 들어가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검색에 나중에 잘 걸릴 수 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글쓰기 방법 관련해서 바로 여기 공유를 한번 드려볼게요. 글 쓴 다음에요, 제목에 반드시 키워드를 넣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첫 번째 문단이라고 말했던 곳이 검색 설명 부분인데요. 디스크립션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통 150자 제한을 해가지고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적어야 됩니다. 반드시 키워드를 넣고요. 자, 150자면 요 정도가 150자예요. 여기서 요까지가. 이해되시나요? 한 세 줄 정도, 네 줄 정도. 요게 한 150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기 보면 아시죠? 150. 아래 한글에서 복사를 해서 넣으면, 여기 보면 제일 아랫단에 보면 글자 수가 나옵니다. 150자 글자 정도 됩니다. 제가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대연동 돼지국밥 이렇게 해서 저희 동네에 있는 돼지국밥집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자, 네이버 블로그가 나왔고, 다이닝 코드 네이버 블로그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내용, 디스크립션 부분이 있죠. 한 두 줄 정도, 두 줄 정도 디스크립션이 있고, 제목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돼지국밥이라는 그 키워드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보통 보면 이런 식으로 일단은 적어야 된다는 거죠. 예, 검색을 할 때 유리하도록 하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히스토리하고 애드센스를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강사님, 쉬는 예, 시간 없이 계속 그냥 하시는 건가요? 쉬었다 갈까요? 예. 쉬는 시간 주신다고 하시고 질문 받고 계속 진행 중이시라 네. 화장실 못 다녀오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아, 네네. 맞습니다. 언제까지 주실 건가요? 지금 40한 5분인데요. 55분 정도까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그렇게 진행. 지금 41분입니다. 그렇네요. 41분. 50분. 50분까지 좀 쉬었다가 차 한 잔 마시고요. 여러분 한 잔 마시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여기까지 해놓고 일단 음성으로는 해놓을게요. 저도 잠깐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김모정 작가님은 화장실 안 다녀오셔도 돼요? 아, 네, 괜찮아요. 네. 괜찮으세요? 네. 작가님 댁이 어디시죠? 저는 울산이요. 아, 그러시군요. 부장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울산, 부산, 음소거되어 계십니다. 저는 복귀했습니다. 애드센스를 해보신 분들이 계시구나. 몇 번 수정을 했는데도 계속 승인이 거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봤더니 결국은 이게 본인 일치가 안 돼서, 아, 네네. 그러니까 제 지메일이 아들 카카오톡 계정으로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자꾸 이제 아들 거랑 제 거랑, 그래서 결국은
진짜 그때 한 20개 정도 글 다 쓰고 했는데 그때 다음 걸로 그냥 제 걸로 있던 걸로 했으면 됐는데 지메일로 하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지메일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하고 이게 다 또 카카오톡하고 지금 다 그 통합이 됐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 네. 거기서 오는 그런 혼선이 좀 있었거든요. 저는 100개까지 적고도 광고를 못 땄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를 얻어 가시겠네요, 다들. 옛날에 그랬었지. 네, 돌아오세요, 여러분들. 네, 시간이 됐는데요. 자, 커피 한 잔들 하셨나요? 오늘 제가 이제 수업을 또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키워드를 자꾸 이제 잘 잡아야 된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뭐, 그래서 키워드를 뭘 쓸까? 라는 걸 많이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글 쓸 때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내가 글을 올리면 내가 수익이 될까? 이거 궁금하시잖아요. 구글 애드센스 관련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돈도 잘 벌시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방식 말고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거는 국내에서 발표된 적이 없는 방법입니다. 한번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예, 이런 방향이고 저도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애드센스하고 티스토리하고 연동을 시켜야 돼요. 연동을 하려면 여기 보면 광고에서 여기 구글 애드센스에서요. 여기 보면 연동하기가 있어요. 연동하기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구글 계정에서 자신의 계정을 클릭한 다음에 구글 로그인을 눌러서 연동을 하면 됩니다. 티스토리에서요. 그러면 노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클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수익이 어느 정도 나를 건지 이렇게 연동이 되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구글 애드센스 여기 수익 애드센스 관리 요 부분에서 진행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요거를 티스토리에서 애드센스 관리를 해서 연동을 하고 구글 애드센스에 가서 거기서도 몇 가지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 설정하는 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이걸 먼저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자, 그리고 광고 설정을 보통 전체 광고, 중간 광고, 하단 광고, 상단, 사이드바까지 전부 다 설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글 애드센스에 들어왔어요. 만약에 구글 애드센스에 이제 연결해서 들어갔는데 보면 사이트 탭에서 내 사이트를 추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티스토리 주소를 적어주고요. 여기 보면 사이트 소유권을 확인하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음 누르면 사이트 소유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관리해서 구글 애드센스 관리 가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겠죠. 체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변경사항을 저장을 하고요. 다 저장을 하고요. 설정이 다 됐습니다. 자, 보면 구글 애드센스에 잠깐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내 사이트 관리가 있어요. 여기 보면 구글 애드센스 안에 애드센스 사이트에 보면 새 사이트라고 있어요. 새 사이트를 눌러서 내 웹사이트를 추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웹사이트는 아까 구글 여기 있던 자신의 도메인 주소를 복사를 해서 사이트에 추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미 추가한 것 같죠? 네, 제가 좀 뭐 추가가 돼 있어가지고 해당 사항이 없죠. 자, 여기 보면 저는 몇 가지 성인이 다 되어 있는데요. 여기 뭐 돌파점 넷도 지금 성인이 돼 있죠. 아까 성인이 잘 안 된다. 성인을 어떻게 하면 되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성인을 하는 것만 해서 한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받고 성인 대행도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성인 하는 게. 보통 성인을 할 때 글 20개, 그 다음에 성인 신청을 하고, 요 네이버 사이트에서, 여기, 구글 애드센터에서 성인 신청을 하고, 한 2주, 최대 2주 정도 기다리면 성인 결과가 나옵니다. 보통 이메일로 나오거든요. 이메일로 나오고 성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만 받아놓으면 나머지 사이트들, 내가 만든 사이트들은 성인이 굉장히 쉽게 나와요. 글이 한 20개 정도 쌓이고 여기서 사이트를 추가를 하면 되는 거죠. 여기 성인 상태가 여기 보면 돌파넷 티스토리 요게 광고 게재가 준비되지 않은 사이트 이렇게 돼 있죠. 글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그 안에 내용이 좀 부족한 경우, 글 개수가 좀 적은 경우, 내용이 좀 부족한 거죠. 그러면 아직 광고 게재가 준비되지 않은 사이트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정책 위반이 되었습니다 했는데 이런 거는 수정하면 돼요. 수정하고 검토 요청하면 돼요. 그러면 적게는 한
일주일, 2주 안에 그냥 다 보통 승인이 납니다. 승인이 안 됐어요. 반려가 됐어요. 만약에 그러면 바로 승인 요청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여기 구글에 와서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승인 요청은 여러 번 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승인 검사는 구글에서 사람이 안 합니다. 사람이 아니고 안 하고 로봇이 하는 거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승인 요청을 여러 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요. 예. 돌아와서 승인 관련해 가지고는 뭐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드릴 게 조금 남아 있고요. 검색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게 남아 있고 질문 답변하는 시간을 또 가지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질문이 있으시면 옆에 채팅창에 글을 적어 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나중에 손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강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검색 등록하는 거를 한번 검색 등록하기 전에 요거를 한번 볼게요. 구글 애즈 잠깐 공유를 드릴게요. 자, 구글 애즈가 있는데요. 구글 애즈 띄었습니다. 구글 애즈는 우리 구글 애드센스는 많이 들어봤죠. 근데 구글 애즈는 여러분들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구글 애즈는 광고주가 광고를 하는 곳입니다. 구글 애즈에 들어가서 광고주의 사이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한번 아마 보신 적은 없었을 것 같아요. 광고주의 캠페인을 등록을 해서 광고주 사이트로 들어와서 내가 얼마를 돈을 태워가지고 광고를 하겠다 하는 곳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광고주 사이트는 누구든지 광고를 하기 전에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질의 도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글 애즈에 와서 도구에 보면 키워드 플래너라는 게 있어요. 키워드 플래너. 자, 키워드 플래너에 보면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김수스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화면이 보이고 있죠? 화면이 보이면 예, 동그라미 한번 부탁드립니다. 화면 지금 공유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키워드 플래너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새 키워드 찾기 특정 웹사이트로 시작. 그 다음에 키워드 플래너 여기 보시면 내가 만약에 배달 음식 관련돼 있는 글을 적고 있다. 그러면 배달 음식이라고 적어 볼게요. 그리고 짜장면, 짬뽕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 보기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배달 음식 관련해 가지고 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조금 크게 볼게요. 너무 크게 하니까 또 안 보이네요. 자, 여기 보면 배달 음식 관련해 요 오른쪽에 보니까 숫자가 막 보이죠? 176, 522, 유니짜장. 이게 입찰가예요, 입찰가. 광고주가 176원에 최저로 입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니짜장이라는 걸.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요게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중에 요게 광고주가 유니짜장이라는 이름으로 176원 한 번 클릭당 그 다음에 520원 최대 입찰가가 520원이라는 그러면 내가 유니짜장이라는 이름으로 만약에 올해 글을 적었어요. 그러면 그 광고를 내가 갖고 와가지고 했을 때에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든지 원 클릭당 어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어렵지 않아요? 저 이거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이거를요 키워드 아이디어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요 구글 시트로 해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보고서 준비 중 이렇게 나오고요 스프레드시트로 열기 해서 보시면 훨씬 편하죠. 이게 엑셀 파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배달 음식, 짜장면, 짬뽕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얼마 정도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파일 다운로드해서 엑셀로 다운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렇게 해서 저장할 수 있죠. 그러면 엑셀 파일로 해서 띄운 다음에 그걸 가지고 보기 편하게 해서 내가 키워드를 뭘 가지고 쓰면 될 건지를 유추해 보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엑셀이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 중에 이제 엑셀에서 보면 데이터 해가지고 필터 이렇게 하나 걸어 놓고요. 요거를 정렬을 걸 수가 있죠. 필터를 빼고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블럭 잡은 다음에 필터 걸고 여기 보면 에버리지 해가지고 오름차순, 내림차순 있는데 내림차순으로 일단 정렬을 해봐요. 내림차순으로 하면 5만 건, 5천 건 한 달에 얼마나 검색이 됐는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나는 돈 많은 순으로 해야겠다. 그러면 여기 보면 내림차순 있죠? 내림차순으로 해서 청정원 짬뽕 분말 이 키워드가 제일 가격이 높네. 고메 중화 짬뽕이 그 다음이네. 이런 걸 이용해서 글을 적어 보시라는 거죠.
제 생각은. 자, 이거는 지금 음식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자, 이 키워드 플래너를 한번 활용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제 아이디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 자, 키워드를 가지고 내가 키워드를 이제 얻어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글을 적었어요. 어디에다가 티스토리에다가 글을 적었고, 그 다음에 그 티스토리 내 블로그를 검색을 등록을 하셔야지 내게 검색이 돼요, 이제는. 이것조차 안 하고 검색 등록도 안 하고 내게 검색에 걸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제일 쉽게 검색을 등록하는 것이 다음입니다. 다음은 티스토리 블로그는 그냥 검색을 해줘요. 그래도 나는 신규 등록을 하겠다. 해가지고 검색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검색 등록 관련 돼 있는 거를 제가 영상을 잠깐 찍어 놨었어요. 예, 관련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검색을 등록을 하죠. 여기 보면 사이트가 있고요. 신규 등록을 누릅니다. 이 다음에서는 블로그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다음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티스토리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등록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사이트 웹 주소를 복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블로그 쪽에 이제 붙여 넣는 거죠.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등록이 된다 해서 블로그 등록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이트 검색으로 등록을 해 두는 거죠. 자, 이거를 하는 이유는 내 블로그가 내 입맛에 맞게 검색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이트로 검색을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제목 적고 내용 적고 쭉쭉쭉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 넘겨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등록 신청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이버 웹마스터도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라는 게 여기 있죠.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자, 100개 정도 사이트를 등록할 수 있는데요. 여기도 티스토리 블로그를 등록을 하는 거예요. 네이버에 검색이 잘 되도록 해주는 과정입니다. 검색 등록을 하더라도 소유 확인을 진행을 해야 돼요. 네이버에서는. 요거 하는 방법이 소유 확인을 눌러서 파일 업로드를 할 거냐 아니면 HTML 태그를 넣을 거냐 관련된 건데 HTML 태그를 넣는 게 티스토리에서는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HTML 태그를 복사를 하고요. 드래그를 해가지고 복사를 한 다음에 요거를 티스토리에 있는 HTML 부분에 넣어줍니다. 그걸 복사를 해서 넣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티스토리에서 관리 부분에 들어가서요. 관리에서 HTML 꾸미기에서 스킨 편집 들어갑니다. 스킨 편집 들어가서 보통 오른쪽 상단에 있는 HTML 편집을 누릅니다. 스킨 편집에 보면 HTML 편집이 스킨에 따라 다 달라요. 근데 보통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메뉴가. 그래서 헤더 밑에, 꺽쇠표 헤더 밑에다가 복사했던 거를 붙여 넣으면 됩니다. 뭐 다른 거는 없고요. 적용만 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위치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헤더 바로 밑에다가 넣는다. 그렇게 해서 넣고 소유 확인을 네이버에 다시 들어와서 소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 AI인지 아닌지 그 검색하는 거를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글자를 넣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을 하면 이렇게 없어지죠. 메시지가 없어지면. 그러면 이게 등록이 되는 겁니다. 자, 관련해 가지고 영상이 더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제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한번 드렸고 관련된 내용들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질문이나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MS 그 비즈 님이 그 광고 수익 궁금하다 그러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래 글을 20개, 100개 잘 적어가지고 수익 고조를 내는데 그 수익 고조 방법 한 세 가지 한 정도 조금 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제 거가 궁금하시다는 건가요? 혹시? 자, 질문 시간.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일반적인 거는 보통 기본적으로 한 석 달 정도 열심히 하시면 한 100만 원 정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근데 열심히 하셨을 경우에요. 이게 글을 한 분야에 저희 추천하는 거는 한 분야에 한 개 티스토리 블로그를 적으세요. 한 개 티스토리 블로그에 한 분야를 적으세요. 그래서 20개 글 이상 20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거는 최소 기준이고 한 100개 정도까지 글을 적으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이 다 이제 작가님들이고 회사 대표님들이고 뭐 어느 정도 이제 글을 잘 적어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한 페이지 정도를 한 페이지
보통 2,000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한 페이지 정도 적는 거는 하루에 한 30분이면 적을 수 있잖아요. 보통. 그래서 한 15개 정도 하루에 다 최대가 15개 정도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셔가지고 예약을 걸어 놓는 거죠. 하루에 한 개씩 정도. 그러면 20일 딱 해가지고 승인 신청하고 승인 신청하고 난 다음에 승인 받는 데까지 한 2주 걸린다고 보시고 그러면 그때부터 나한테 수익이 나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러면 승인 날 때까지 글을 안 적느냐? 그건 아니에요. 계속 적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하시면 제가 볼 때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까지는 수익이 날 수 있다. 어떻게?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린 그 키워드 구글 애즈를 통해서 키워드를 보셨잖아요. 키워드 위주로 해서 글을 작성했을 경우에 그렇게 된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제가 써본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저도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LNG선을 지금 타고 있기 때문에 또 좀 있으면 이번 달 말에 LNG선을 타러 또 갑니다. 미국 가기 때문에 글을 지금 적고 있지는 않아요. 쉬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글 쓸 때 유의할 점 한 가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요즘 그 가장 핫한 올해 지금 최근에 가장 핫한 게 정치적인 뭐 이슈가 많이 있잖아요. 뭐 탄핵이라든지 이런 거 적으시면 안 됩니다. 정치적인 거 적으시지 마시고 종교 쪽 적지 마시고 성 관련된 거 적지 마세요. 이게 나중에 정지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 마약 이런 거는 적으시면 안 됩니다. 마약 떡볶이 이런 거 적지 마시고 그 외의 걸 가지고 적으시면 됩니다. 요즘 그 최근에 뭐 많이 나오는 거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또 뭐 사진도 넣고 글도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사진은 기본적으로 한 장을 넣습니다.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랬는데요. 기본적으로 한 장을 추천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썸네일을 만들기 위해서 한 장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한 개의 글을 적을 때 썸네일용 정사각형, 그것도 사진도 보통 너무 크면 안 돼요. 너무 크면 속도를 잡아먹기 때문에 보통 800에 한 600 정도, 크기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크지도 말고 너무 작지도 않고 선명하게 800 곱하기 한 600 정도 추천을 합니다. 그 정도 하고요. 그리고 동영상을 넣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체류 시간 때문입니다. 그 글에다가 밑에다가 하단에 동영상 하나를 딱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동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어떻게 넣는지 배치하는 거라든지 다음 시간에 요거를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이 구글에서 이제 내가 만약에 광고를 받았어요. 이제 승인을 떼가지고 내가 내 사이트, 내 티스토리에 광고를 이제 넣어지게 되는데 자동으로 넣어집니다. 승인이 되면은 자동으로 넣어지는데요. 내 사이트에 구글 광고가 왔어. 어떻게 생긴 거지? 내가 한번 클릭해볼까?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부정 클릭으로 내 계정이 정지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내 걸로 내 사이트에 있는 거에 클릭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남들이 와서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가족들이 와서 막 이렇게 눌러주고 이러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도 누르면 안 돼. 내 사이트에 있는 광고는 누르시면 안 됩니다. 내 계정이 박탈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전 광고가 누르고 싶으면 남의 사이트에 가서 광고를 눌러보시고요. 또 정말 궁금하다. PC방 가서 키가 다른 걸로 가지고 내 거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건 테스트 삼아 한번 해보시길 권합니다. 저는 내 광고를 한번 클릭했을 때에 얼마 정도 나오는지 이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PC방 가서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리고 이 말조차도 구글 애드센스의 광고주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내가 하는 말이. 광고주의 입장에서 한번 클릭할 때마다 내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고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거를 구글 애드센스도 마찬가지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기억해 두시고 구글 애드센스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들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예, 김태진 대표님 그 챗GPT로 글 작성 이제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챗GPT로 글을 적어서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안 됩니다. 예, 그거를 알아봐요. 구글에서 알아봅니다. 챗GPT로 글을 적으세요. 적긴 적대 빨리 적을 수 있잖아요. 대신에 자기
자기 입맛에 맞게 수정하셔야 됩니다. 제목과 내용 잘 해가지고 내 입맛에 맞게 수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티스토리에 있는 거 있죠. 다른 또 네티스토리에 똑같이 복사하시면 안 돼요. 똑같이 복사해가지고 내 거를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수익을 얻어야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이게 다 이게 이중 검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글이라고 쳐서 중복 게재라 해서 그것도 품질이 떨어져요. 그 글이. 그래서 이게 이용 정지가 될 수도 있어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또 하나 설명을 하나 드린다면 내부 링크라는 게 있어요. 내부 링크. 이게 뭐냐면 내부 링크 우리가 그 광고를 클릭하기 전에 내 사이트의 내부에 있는 링크로 연결을 하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광고가 하나 뜹니다. 전면 광고가. 그게 전면 광고가 클릭률이 높아요. 그래서 내부 링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내 사이트에서 내 사이트로 링크를 거는 거를 하나 만들어 놓기를 추천합니다. 이런 거 있죠. 만약에 요번에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이라는 글을 다 적었어요. 그리고 다른 글에다가 연말정산 바로가기 해가지고 글을 하나 적어 놓는 거죠. 그러면 연말정산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내 사이트에 있는 연말정산 글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전면 광고가 탁 떠요. 그러면 그거를 보통 사람들이 한번 눌러보거든요. 이게 뭐지? 이러면서 눌러보면서 광고를 클릭하게 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수익을 얻는 일종의 기교라고 그러죠. 예, 그런 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광고하는 시간 잠깐 가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돌판에 제 사이트가 있는데요. 예, 가입 많이 해주시고요. 강의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의 후기를 댓글로 남기시려면 돌판에 일단 가입을 하셔야 돼요. 이게 보통 돌파 사이트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회원가입이라고 제일 위에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눌러서 체크하시고 회원가입 누르시고요. 아이디, 비밀번호 적고 닉네임 적고 자동 등록 방지까지 다 적은 다음에 회원가입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회원가입하시면 요번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돌파 300팀 여기 게시판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즐겨찾기 게시판, 질문 답변, 공지 게시판, 돌파 자료실까지 다 보실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돌파 자료실에 특별히 제가 구글 애드센스 5만 뷰일 때 1년치 추정치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나중에 요거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요. 다운로드해서 보시면 엑셀로 다운로드해서 보시면 훨씬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얼마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어느 분야에 글을 적는 게 좋은지 이런 게 올려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 블로깅 리스트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뭘로 가지고 어떤 키워드들을 가지고 1월 달에는 2월 달에는 3월 달에는 뭘 적는 게 좋은지 이것도 엑셀 파일로 1월부터 12월까지 다 적어놨어요, 제가.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활용을 해보세요. 요런 것들, 오늘은 요거 적으면 좋겠다. 내일은 요거 적어주면 좋겠다. 해서 이걸 적으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저 나름대로 요런 것들, 요런 키워드들이 적으면 돈이 좀 되겠다 싶어서 적어 놓은 거고요. 저도 한번 적어 보려고 했는데 잘 실천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서 계획적으로 한번 글을 적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오시는 분에 한해서 이렇게 목록 권한이 없는데요. 로그인을 하게 되면 제가 작성했던 글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거 16번 구글 애드센스 네이버 키워드 가격 요것도 올려놨으니까 키워드별 글을 뭐를 적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국내 최초입니다. 국내 최초로 이런 것들을 다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세요. 그리고 공식 후원업체 달센트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요번에 행사 때 오신 분들은 아실 건데요. 요 달센터에 오셔가지고 디퓨저 많이 팔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친척이 요걸 하고 있어서 광고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 달센터 링크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오늘 영상 관련해가지고 이 한글 파일을 여기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유를 풀겠습니다.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김모정 선생님. 어떻습니까? 좀 오늘 느낀 강의평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지메일 거기에 계속 사실은 좀 꽂혀져 있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작년에
작년이 아니었구나. 재작년에 했다가 포기를 하고 안 네, 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네. 오늘 이제 그 부분이 해소가 돼서 예. 네, 조금 이제 도전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른 분 혹시 말씀하실 분 있으신가요? 예, 이서원 대표님, 예, 마무리 한번, 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저희가 이거 릴레이 특강 저희가 2023년 9월부터 시작을 해서 20회까지 하고 지난 4월 이후로 조금 쉬었었거든요. 근데 다시 또 폼을 열어주신 우리 허성도 강사님께 사실 응원의 박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강의 중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LNG 선을 타시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블로그 이제 작성하는 방법까지 교육을 해주시면 한 4개월 동안은 아마 온라인에서도 좀 뵙기가 어려우신 분이라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렇게 지금 소통할 수 있는 창구 통해서 물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릴레이 특강이 이제 시작이 된 만큼 저희가 2월 첫째 주부터 우리 김태진 회장님, 이소희 작가님 연이어서 강의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유익한 강의들로 저희가 꽉꽉 채워서 화요일 저녁 8시를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우리 선생님들 많은 관심 그리고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해 주신 우리 선생님, 허성도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 모두 오늘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세요.